자, 설명을 보면은 Generate Train from Cloud of Pointer. 자,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점을 이용해서 지형을 만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등고선을 이용해서 지형을 만들었죠. 자, 제가 이걸 만들 때 등고선 높이 차를 30mm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같은 등고선 안에서는 그냥 같은 높이로 보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중간 부분을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등고선을 더 세밀하게 그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작업이 무한 반복이 되겠죠. 자,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형을 그리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작업을 하는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따로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 부분에 한 500에 500 정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이건 뒤집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지형을 표현할 점을 찍어야 되는데, 스케치업에서 지형을 표현할 점을 찍는 거는 가이드 점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즉 줄자 툴을 이용해서 점을 찍어 주시면 되는데, 자, 보통 우리가 줄자 툴을 이용해서 가이드 선을 만들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선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점이 안 찍히죠. 그래서 점을 찍기 위해서는 자, 줄자 툴을 선택하시고 항상 엣지 부분이 아닌 꼭지점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꼭지점. 자, 여기서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 높이만큼 점이 찍히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올라가다가 그 해당 높이가 되었을 때 클릭해 주면은 점이 찍힙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외곽 쪽은 꼭지점이 있으니까 만들기가 쉽죠. 근데 중간 부분에 내가 올려야 된다면은 이 부분은 줄자 툴로 올렸을 때 이렇게 계속 라인으로 이렇게 생기잖아요. 점이 안 찍히죠. 자, 여기에 점을 찍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우리가 내가 표현할 부분에다가 직선을 하나 그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꼭지점이 두 개가 생기죠. 자, 이 부분에서 자꾸 올라가면은 우리가 높이만큼 이렇게 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수많은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 됩니다. 일일이 라인을 그어서 꼭지점을 자꾸 올려야 되니까 굉장히 귀찮겠죠. 자, 이걸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자, 요 정도만 해두고, 자, 첫 번째 방법은 이 사각형 부분을 여러 개의 면으로 쪼개주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엣지 부분을 잡고 그리고 분할을 해보죠. 자, 요 정도까지만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수없이 많은 꼭지점들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잡고 이렇게 높이를 주면 될 겁니다. 자, 이 방법이 괜찮기는 한데 이것도 역시 문제점은 있죠. 만약 이 가운데 부분을 표현하고 싶으면 다시 또 라인을 쪼개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보다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제가 경사로 작업할 때 사용했던 툴이 있죠. 브레도 툴. 자, 브레도 툴에 보면은 이걸 좀 쉽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꺼내보죠. 자, 브레도 툴 꺼내놓고요. 클릭을 해보면은 자,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앞에 사용했던 거는 오토 리버스 페이서. 자, 이거 사용하는 거 보여드렸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커비시어. 자, 이것도 사용했죠. 자, 오늘은 한 가지를 더 써볼 겁니다. 뭐냐면은 자, 밑에 드로우 으롱이라고 있죠. 자, 얘가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드로우 으롱 클릭하시고 옵션이 보이죠. 일단 플랜 부분은 방향성이죠. 방향성인데 이걸 그냥 N으로 두시고요. 자, N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지 맘대로. 그리고 자, 벡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방향성인데 N으로 하시면은 역시 지 맘대로 이렇게 되는데 Z로 하시면은 자, Z축으로 고정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Z축으로 올려야 되니까 Z축 고정해야 되겠죠. 자, Z로 하시고요. 그리고 엣지 부분은 점선으로 표현하겠다. 자, 가이드 부분에 점선과 꼭지점을 다 표현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한 그어보죠. 일단 원하는 부위를 잡고요. 올려주시면 이렇게 찍힙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높이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꼭지점이나 엣지 부분이나 아무데나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부위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찍고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점으로 우리가 지형 만들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자,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닫아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이 점을 가지고 지형만 만들면 되겠죠. 참, 그리고 아까 그 드로우롱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뭔가 설명을 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서. 자, 이 부분에 플랜과 벡터는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같이 선택할 수는 없고요.
플랜은 일단 면에 대한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벡터는 선에 대한 방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하면은 벡터는 사용이 안 되고, 벡터를 선택하면은 플랜은 사용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체를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해보면은, 자, 오류가 떴죠. 이게 지금 메시지는 없는데,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작업할 대상은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룹으로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클릭을 하면은 이제 바로 되죠. 자, 옵션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옵션들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결과부터 한번 보죠. 자, 여기 이 부분 오토라고 되어 있죠. 자, 얘를 클릭을 해서 결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일단 중지를 했다가 다 되면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작업이 끝났는데 지형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옵션을 설명드리려면 이게 지형이 너무 복잡하니까 좀 단순하게 그려놓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뭐 지우겠습니다. 지워주시고 다시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그린 지형은 높이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디 뭐 무협지에서나 볼 법한 그런 지형이었죠. 자, 좀 단순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처음부터 아예 프레드 툴을 써서 만들어 보죠. 됐죠? 자, 이게 뭐 청량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 그려놓고 나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 그렸습니다. 이제 그룹을 잡고 다시 작업을 해보죠. 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완성이 안 된 것 같죠. 자, 이런 부분 보면은 안 그려진 지형이 보이죠. 자, 여기도 안 그려진 게 있고,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꼭지점을 가지고 지금 지형을 만들죠. 그렇다면은 꼭지점은 반드시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브러드 툴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꼭지점이 윗부분과 아래쪽 두 군데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거를 지워주면은 정상적으로 될 거예요. 반드시 한 라인에 꼭지점은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룹 안에 들어가서 이 부분들을 다 선택해서 한번 지워보죠. 지워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도 지워야죠.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지우고 나서 작업을 해보죠. 자, 작업이 이제 완전하게 됐죠.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자, 꼭지점은 반드시 제일 위에 한 개만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트라이앵글 메시라는 설명답게 면이 전부 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쪼개지면서 만들어졌죠. 다시 이제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이 옵션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전으로 돌아왔고요. 자, 먼저 컨투어스 부분,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갛게 영역이 표시가 되죠. 여기도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사각형을 그려놓고 시작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가 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겠냐 이런 뜻인데, 우리처럼 미리 그려놓고 오는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약간의 변화는 보이죠. 본래 이 부분은 사각형을 그리지 않고 바로 가이드를 만들어서 작업할 때 그때 필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라운드니스,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꼭지점 부분 있죠. 이 꼭지점 부분을 연결해서 면을 만들 때 얼마나 뾰족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디폴트가 3이고요. 3일 때 표현된 게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수치를 좀 낮춰보죠. 한 2 정도, 1.5 정도 할까요? 그리고 작업하면은 훨씬 뾰족하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됐죠? 자, 보시면은 꼭지점이 상당히 뾰족하게 표시가 되죠. 자, 이거는 들어가는 부분도 똑같이 뾰족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셔가지고 작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3으로 그냥 놔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스무딩 이 부분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면을 만들 때 엣지 부분 있죠. 자, 엣지 부분을 얼마나 부드럽게 표현하겠느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20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20도로 작업했을 때 이거였죠. 그리고 이 엣지 부분에 가이드 수를 보면은
자, 이렇게 듬성듬성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 치수를 좀 줄여보죠. 한 10도 정도. 그러면 더 세밀하게, 좁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지오메트리는 더 복잡해지는데 대신에 훨씬 더 부드럽게 작업이 된다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작업 결과를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 훨씬 더 지오메트리가 복잡하게 아주 잘게 쪼개주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죠. 그만큼 훨씬 더 부드럽게 작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디폴트로 그냥 20도로 놔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맥스 트라이앵글.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작업할 때 얘는 삼각형으로 쪼개면서 이렇게 면을 만들어 주죠. 그 삼각형의 최대 개수를 정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디폴트로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옆에 있는 부분이 이제 작업 진행 방법인데 이거는 스텝별로 한 단계씩 진행을 하는 거고, 이거는 한 번에 끝까지 완성을 시키는 거고, 자, 이거는 앞으로 돌아가는 건데 스텝별로 돌아가는 거, 이거는 한 번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쭉 올라와서 이 부분, 자, 요거는 작업해 놓고 보죠. 자, 작업을 해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보면은 우리가 가이드 선을 하이드 시킬 건지 보이게 할 건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게 하고 있죠. 자, 끄게 되면은 가이드 선이 안 보이죠. 자, 그래서 하이드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다른 데도 다 같이 들어요. 여기도 같이 듣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이소 컨투어는 뭐냐면 이제 등고선을 표현하겠냐 이 말인데, 지금은 얘를 클릭을 해도 등고선 표현이 안 되죠. 왜냐하면 등고선 우리가 안 줬잖아요, 값을. 자, 이 값을 한번 줘보죠. 등고선 간격을 한 30mm 정도 이렇게 주고 해보면은, 자, 30mm 단위로 등고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등고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쓰는 게 아이소 컨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꺼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스커트는, 자, 이 부분이 스커트죠. 끄게 되면은 스커트가 없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스커트가 들어가고. 자, 그리고 퍼센트는 뭐냐면은 이 값을 주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그만큼 확장이 됩니다. 한 50% 줘볼까요? 이렇게 하고 오케이를 하면은, 자, 이만큼 스커트가 더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제로로 놔두시고요. 스커트는 없애주면은 이렇게 된다. 스커트 표현하면은 이렇게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옆에 있는 포인트라는 부분은 이게 지금 가이드를 표현해서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변경을 해봐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디폴트로 그냥 이렇게 놔두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은데 스텝별로 하는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한 단계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이렇게 변화가 생기죠. 2단계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요. 3단계 4단계. 자, 중간에서 스톱을 하고 이 상태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8단계가 끝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스텝별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포 세이프를 가지고 지형 만드는 방법을 다 알아봤습니다. 쉽죠? 간단하죠? 자, 여기 표시되는 가이드는 일반 가이드이기 때문에 우리 가이드 지우듯이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가이드 지웠고요. 자, 만약에 가이드를 지우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은 그 가이드를 이용해서 또 다른 작업도 가능할 겁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자, 작업장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은 잠시 옆으로 옮겨둘까요? 자, 옮겨두면은 원래 가이드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리고 얘를 가지고 다시 가이드를 좀 변형해서 다른 지형을 만든다든지, 자, 그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자, 요거 하나만 지우고 보죠.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지형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거 하나 지웠는데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트라이 메쉬 기능을 이용하면은 아주 세밀하게 지형을 조정하면서 우리가 작업이 가능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토포 쉐이프에 대한 설명을 또 마치고요. 계속해서 샌드박스의 나머지 부분들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